두상 제작 철칙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 설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시립대학교에 간 친구입니다. 11자 수직, 목뼈 두께, 앞턱 기점, 코 넓이, 추미근 기점이랑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뼈의 두께, 여기 말하는 거죠. 목젖, 그리고 앞턱의 기점, 이턱결절 말하는 겁니다. 코의 넓이, 추미근, 여기 덩어리 2개 있어요. 추미근의 정점이랑 만난다. 저는 전두윤기 기점까지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게 11자 선 안에서 약간의 업다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아요. 좋은 접근입니다. 목에서 수직으로 올리면 안아 꺾이는 점에서 만난다. 6번 내용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6번을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의 외곽선을 수직으로 올렸을 때 안아가 꺾이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부분하고 만난다라고 돼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걸 기준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넓으면 목이 두꺼운 사람, 들어오면 목이 좀 얇은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축도는 광골보다 좁을 수가 없다. 이것도 정면에서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축두골이 있겠죠. 축두골과 광대뼈 외곽을 봤을 때 축두골의 외곽이 그래도 광대뼈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벌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술선을 따라 수평을 그었을 때 턱 꺾이는 곳이랑 만난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으면 생기는 요 선을 수평으로 그었을 때 얘를 기준으로 교근에서의, 턱에서의 꺾임을 꼭 찾아줘야 됩니다. 보통 그 선에 있다고 보면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선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선에 있거나 조금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는 축두선이 바깥으로 뻗어 있다. 이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광대뼈보다 축두 라인이 좀 바깥으로 뻗는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뼈에서 이마 구간 넘어가는 요 선이 있거든요. 요 선의 라인이 옆으로 좀 벌어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 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대에 간 친구입니다. 상관대 하관은 1대1이 기본형이다. 상관이라고 하면 눈썹에서부터 코까지를 얘기하고, 하관은 코끝에서부터 턱끝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를 보통 1대1로 놓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가 1대1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긴 경우가 조금 더 많다. 그래서 남자도 상관이 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성형 얼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코 중앙 수평선, 광대 꺾이는 지점, 저는 이거 내부 기점이라고 합니다. 앞광대 기점이라고 하고, 철칙이라기보다는 이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돼. 모든 내용이 다 기준으로 사용하면 돼요. 이 코 길이라는 걸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를 코 길이라고 보지 않고 빛 받는 곳에서부터 코끝까지를 전 코 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절반 지점에서 수평을 그었을 때 내부 기점이 있다. 광대뼈에 꺾이는 지점이 있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관구는 코 중앙 수평선과 눈동자 45도 대각선 교차점. 코 중앙 수평선, 요거는 2번 내용과 똑같은 거죠. 눈동자 45도 대각선 교차점. 이걸 찾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지점이라고 했죠. 절반 지점에서 이 지점 어딘가에 내부 기점이 존재한다는 건데, 검은 자를 비교했을 때 이 빗각으로 내부 기점을 찾아주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각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나의 꺾이는 지점과 아나의 골짜기, 여기를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그 사이 어딘가에 온다. 특히 아나의 골짜기보다는 무조건 한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골은 콧볼 중앙 수평선과 눈 중앙 수직선 교차점. 이거 반대로 쓴 것 같아요. 콧볼 중앙 수직선이겠죠? 그러니까 콧볼에서 중앙 수직선과 눈동자 중앙 수직선이 아니라 눈동자 중앙에서 수평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선에 비골의 깊은 점이 있다. 그쵸? 눈 시작점은 코에서 11자 수직선, 눈의 시작점은 코에서 11자 수직선 하면은 정확하게 눈 시작점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눈 사이가 가까운 사람들은 요거보다 안으로 들어오고, 눈 사이 먼 사람들은 요거보다 나갑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코폭이 넓은 사람들이 눈 사이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 끝점은 목에서 11자 수직선이다. 이거는 아까 그 친구하고 좀 내용이 겹치네요. 아나의 꺾임이 나온다고 한 친구가 있었죠. 아나의 꺾임. 마찬가지로 목에서 수직선을 그으면 눈 끝점과 아나의 꺾임, 안구의 끝점이죠, 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슴판 꺾이는 지점은 목에서 45도 대각선.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가슴판 꺾이는 곳은, 이것도 철칙은 아닌데, 턱에서부터 아나까지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감을 가슴판의 중심에서부터 그대로 옮겨요. 그러면 가슴판이 꺾이는 구간을 잡아주면 괜찮습니다. 두정점은 귀 중앙 수직선, 귀의 중앙에서 수직선입니다. 귀의 시작선으로 수직선을 긋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귀의 시작선으로 그을 거면 수직으로 긋는 게 아니라 귀 기울기대로 빗각으로 그어줘가지고 두정을 찾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직으로 긋게 되면 두정점의 위치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의 중심에서 수직선 그어라. 이 친구는 제 기억에 조금 만드는 스타일도 좀 단순하게 만드는,
이게 이 내용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진 않거든요. 남자는 대부분 여자보다 안아가 두껍고 튀어나왔다. 뭐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양감이 많은 경우가 많다. 볼따구 살이나 턱 밑에 양감이 있는 경우가 있고, 남자는 골격적으로 양이 빠져 있는 경우가 여자보단 많겠죠. 안아는 뒤통수 정점과 위치가 같다. 후두골의 정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후두골에서 제일 튀어나온 것이 눈뼈에서 수평을 그으면 나온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두 군데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안아의 꺾이는 지점에서 수평 그어서 잡아주느냐, 안아의 골짜기에서 수평을 그어서 잡아주느냐, 두 군데 다 잡아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코 시작점은 후두골 시작점과 위치가 같다. 코에서 수평 그으면 후두골 시작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는 보통 안쪽 C자형으로 휜 모양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안쪽에서 C자로 휘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주제두상을 했던 친구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주제두상 하는 애가 쓴 것처럼 해놨어요. 키가 큰 사람은 하관이 긴 사람이 좀 많다. 하관이라고 하면은 코끝에서부터 턱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럴 겁니다. 하관에도 긴 사람이 많아요. 안아 끝점이 눈 끝점보다 아래에 내려올 수가 없다. 안아 끝점, 눈 끝점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겠죠. 눈 큰 사람은 아래에서 안구 눈꺼풀의 회전이 빠르다. 눈이 큰 사람은 아래에서 봤을 때 요 회전량이 빠르다는 겁니다. 쇄골이 돌아가다가 견봉부터는 측면에서 일자로 나온다. 어깨 끝 그 위 상단을 만져보면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견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일자로 나온다,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앞으로 빼라고 하긴 하는데, 일자로 빼도 괜찮고 앞으로 빼도 괜찮은데 계속 뒤로만 가면 안 됩니다. 자, 남자보다 여자가 새가슴인 사람이 더 많다. 새가슴은 이 흉골 자체의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남자는 흉통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새가슴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골격이 센 사람은 반칙에서 양이 빠르게 돌아간다. 골격이 세다는 것 자체가 요런 데 양이 좀 빠져 있어야지 골격이 두드러지겠죠. 그럼 반칙에서 봤을 때 요런 데가 좀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회전을 해야지 골격적인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강구조가 튀어나온 사람은 구륜근도 같이 발달해 있을 확률이 높다. 입에 붙어있는 근육이니까 구륜근이라는 것 자체가. 안아의 위치가 낮고 두개골이 큰 사람은 어린아이의 비율을 가졌기 때문에 동안인 사람이 많다. 아기를 봐도 눈뼈 위치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고 골의 크기가 크죠. 얼굴에 살이 많은 사람은 정면에서 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얼굴이 좀 빵빵한 사람은 정면에서 귀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얼굴 외곽선에서부터 뒤로 말림이 좋기 때문입니다. 두개골이 정면에서 넓은 사람은 헤어라인도 넓을 확률이 높다. 두개골이 넓은 사람은 헤어라인도 넓을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머리카락 외곽의 느낌을 볼 때 얼굴 라인하고 같이 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요 각도가 그대로 축두골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만드는 거 보면 얼굴 외곽 따로, 골 외곽 따로 잡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로 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골의 외곽과 얼굴의 외곽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남자보다 여자가 측면에서 머리 시작점이 뒤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마가 빨리 돌아가서 라고 해놨는데, 그거는 이마가 빨리 돌아가기보다는 남자가 통상적으로 안아가 발달하고 이마가 좀 뒤로 기울기가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머리카락 시작점이 조금 뒤에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귀의 위치는 턱보다 들어가 있거나 동일하다. 턱보다 바뀌는 경우는 못 봤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립대학교에 간 친구인데 이 턱의 시작점 말고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턱선 두 개를 잡아야 돼요. 귀 시작선에서 턱선 하나 잡아야 되고 귀 뒤에서 턱선 하나 잡아야 돼요. 귀 시작선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따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보는 순간 이 친구가 말한 거는 안 하느니만 못해요. 턱선을 두 개를 봐야 된다. 대체로 정면에서 광대보다 아래턱이 튀어나와 사다리 꼴인 사람은 거의 없다. 말을 참 어렵게 해놨네요. 이 부분이 보통은 광대뼈가 넓고 여기가 들어오죠. 들어오는 꼴을 가지고 있는 게 통상적인데 이게 넓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목에서 숨골은 들어간다. 너무 들어가면 안 됨. 숨골은 쇄골하고 쇄골 사이 중간에서 살짝 윗부분, 요 구간을 숨골이라고 얘기하고 살짝만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쇄골 사이 간격은 손가락 2개 정도의 간격이 있다. 손가락 2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를 넣어도 됩니다. 골격에는 기점이 잡힌다. 기점에 대한 영상을 봐야 됩니다. 살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점까지 퍼지는 경우는 많이 없다. 이 친구도 시립대를 간 친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점은 여기 내부 기점을 주로 얘기하고요. 얼굴에 양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기점을 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살이 쪄도 기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내부 기점은 내부 기점이고 얼굴의 넓이는 외곽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곽을 내부 기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 앞꼬리보다 뒷꼬리가 더 깊다. 이건 밑에서 봤을 때 눈의 앞꼬리보다 끝나는 지점이 조금 더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사람마다 고래 이마 라인과 두개골의 생김새는 모두 다르다. 당연한 얘기고 머리카락 시작점은 모근에 힘이 있어서 정점간의 거리가 가까운 볼륨이 있다. 또 중요한 얘기를 써놨네. 이렇게 가르마가 있으면 볼륨의 정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부분을 헤라로 쭉 늘어뜨려요. 그럼 이 정점 사이의 거리가 넓어져요. 외곽도 틀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측면에서 귀 위치는 보통 앞턱에서 귓구멍, 귓구멍에서 두 정점의 1대1이다. 참 이런 거는 뭐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접근인 것 같아요. 요것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앞턱에서 귓구멍까지 그리고 귓구멍에서 두 정점까지 이 비례가 1대1이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제두상 파트입니다. 이건 제가 쓴 거고요.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귀가 크다. 귀의 크기는 성인이 될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는 관골이 약하다. 광대뼈 외곽을 말하는 거죠. 신생아 정도 수준이 되면 관골 외곽이 들어가 보이는 형태도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가 넓고 여기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했는데 애기들은 여기가 넓어진다가 아니라 여기가 굉장히 약해요. 광대뼈가 거의 역전되는 정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코가 낮다. 그리고 뼈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다. 초등학생은 청소년기보다는 어린이에 가깝다. 그러니까 주제두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이대에 대한 것을 좀 잘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학생은 성인과 어린아이 사이에 이미지를 가진다. 비례 자체는 안면부 비례가 길어지고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아 어린아이의 느낌이 남아있다. 고등학생은 어린아이보다는 성인에 가까워지죠. 확실히. 중학생까지는 중간 정도의 이미지라고 하면 고등학생부터는 이제 확실히 성인에 좀 가까워지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골격이 서서히 드러난다. 여자의 경우 젖살이 빠지지만 여자라는 성징이 갖는 양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여자가 가지는 그 볼따구의 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목구비도 또렷해지죠. 그리고 20대는 이상적인 비례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비례는 이제 아나의 위치가 포인트가 되겠죠. 아나의 위치가 너무 낮지 않게 잡아야 됩니다. 남자의 경우 너무 골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는 사실 어떤 직업군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만들어라 하면 골격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여성적으로 만드는 게 뭐 운동선수,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골격적으로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대 격투기 선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돌 얼굴을 만들면 또 안 되겠죠.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 자, 40대의 경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보여야 한다. 애매한 나이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 40대는 중년의 느낌이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요즘 40대는 너무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년의 시작점으로 봐야 되고 요거는 주제두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연령대는 아니더라. 나이대별로 써놨네. 남녀 모두 노화가 진행되며 처짐이 시작된다. 국악 하재근이나 알륜근 쪽에서의 처짐을 조금 부각시켜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50대는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면 된다. 입시하는 친구들 부모님이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도 볼 수가 있을 텐데 50대는 완벽하게 중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들을 확실히 처지게 만들어도 되고 하지만 너무 왜소하거나 양이 좀 빠지지는 않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중년은 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넓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으로만 접근했을 때 근육의 발달 정도로만 봤을 때는 제일 강하게 표현해도 되는 연령대라고도 볼 수 있다. 그쵸?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0대 이것도 애매한 연령대라 가지고 40대하고 마찬가지로 60대도 많이 나오지는 않는 나이대예요. 하지만 60대가 중년이나 노년이나 하면은 이제는 조금 더 쇠퇴기에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약해지는 나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얼굴에서도 주름이 깊게 남는 그 시작점이 60대라고 보면 되고 그래도 완전히 노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중년이 가지는 느낌을 베이스로 잡고서 노화의 진행 정도를 표현해주면 좋겠다. 70대부터는 확실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에 지방이 빠지고 피부는 탄력을 입고 주름이 깊고 눈은 깊어지고 동공은 흐려진다. 검은 자도 20대를 파는 것처럼 깔끔하게 또렷하게 파기보다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깊이감을 약하게 파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눈이 조금 작아지고 윗입술이 얇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상하게 뼈도 약해져서 이가 빠지는 경우도 많고 입술이 얇아진다. 방금 했던 얘기죠. 80대도 70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근데 80대는 정말 파파 할아버지 막 이런 느낌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징들을 좀 강하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는 얼굴일 때 입술 끝은 올라간다. 입술의 끝점과 팔자주름이 꺾이는 곳 있죠. 이 각도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여긴 더 올라가요. 이 부분의 위치를 수평으로 비교를 해서 좀 정확하게 잡아줘라. 은근히 높다라고 써놨네요. 웃으면 비근이 뭉치는 것이지 상악이 꺼지는 것이 아니다.
비근 쪽, 요 비계 안면 유지인대 쪽에 양이 뭉치는 거지 여기가 오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긴 뼈예요, 뼈. 무표정일 때나 웃고 있을 때나 깊이 지점이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색감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움푹 파버려요. 그러면 할아버지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륜근 및 오목과 상악의 우열을 보면 상악이 더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써놨네요. 알륜근 밑에 여기 이 부분의 오목함과 여기에 오목함 같은 지점 혹은 여기가 더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더 들어가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슬픈 얼굴에서 축의금 표정 준다고 아나가 박살나지 않는다. 인터넷에 있는 걸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은 다 근육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근육하고 눈뼈하고는 별개로 만들어야 돼요.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뼈를 좀 깨먹고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이런 거 위험합니다.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눈썹이랑 이런 근육은 근육대로 움직이고 골격은 남아있는 게 보이죠. 소리 지르는 표정은 정면에서 외곽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한다. 교근은 턱 끝에 붙어서 빗각으로 광골 바닥에 붙어 있다. 이 하관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측면에서 뒤로 빠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얼굴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턱의 위치를 잘 잡고 그걸 위로 좀 높여줄 필요가 있고 생각보다 아나의 위치를 좀 높게 설정을 해야지 이 하관의 길이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외곽선의 모양꼴도 교근이 뭉치고 쭉 뻗는 요런 느낌을 잘 내줘야 되고 정면 외곽의 느낌만큼 중요한 게 측면에서 이 턱이 뒤로 빠지는 정도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주제두상 하던 친구가 쓴 건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인에 비해 등의 비율이 크다. 같은 말. 어릴수록 몸집이 작고 얼굴이 크다. 연령대가 높아지면 하관이 넓어진다. 살이 처지면서 인중이 길어진다. 이거는 노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살이 처졌다기보다는 좀 양이 빠지면서 상악 쪽의 양이 부각되기도 하고 몸도 약해지면서 윗입술 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얄팍해지면서 말려 들어가는 그러면서 인중이 길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상악이 부각이 되고 인중이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등육구 승모근이 왜소해진다. 나이 드신 분들을 만들 때 측면에서 승모근에서부터 안면부까지의 이 폭 자체를 좀 시원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만큼 동세가 강하게 드러나야 되지 납작하게 잡으면 동세에서 오는 연령대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얼굴과 어깨가 젊은색보다 붙는 느낌이 있다. 얼굴과 어깨는 이걸 말하는 거죠. 노인을 만들 때는 승모근의 위치를 조금 더 올려줘라. 눈꺼풀과 알륜근에 살이 처지고 그로 인해서 눈이 작아지는 느낌이 있다. 그쵸. 그리고 눈이 좀 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검은 자가 좀 바깥으로 가는 느낌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근데 그게 바깥으로 간다는 게 그냥 마냥 바깥으로 딱 간다기보다는 바깥쪽 눈꺼풀이 좀 처지면서 그 부분의 흰자가 많이 가려지면서 상대적으로 검은 자가 바깥쪽으로 빠져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웃었을 때 콧볼 기점이 올라가면서 눈과 코 사이 양이 올라온다. 웃으면 여기 양이 뭉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윗니보다 아랫니가 들어가 있고 크기가 작다. 입을 벌리게 되는 표현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치아에 대한 표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치아 끝, 그러니까 윗니가 끝나는 부분의 위치 잘 잡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인중을 길게 해놓고 치아까지 길게 해버리면 진짜 비버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윗니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입을 벌리면 턱이 뒤로 밀리고 하관이 길어진다. 이거는 고함 칠 때 아까 얘기했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 어깨 올라가고 오른쪽 고개가 내려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거는 다비드 동세에 보면 됩니다. 다비드 동세. 고개를 일로 돌렸을 때 이쪽 어깨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고개를 일로 숙이고 있는 이게 다비드 동세입니다. 제가 주제두상 동세 잡는 것도 영상 올렸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돌린 쪽이 반대쪽이 당겨지면서 목 구조가 강조되고 돌린 쪽은 살이 뭉친다. 이것도 주제두상 동세 잡는 거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빠르게 편집해가지고 20분 내로 영상이 들어오게 해보겠습니다. 또 영상 보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